자, 안녕하세요. 275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75페이지. 자, 108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토양 수분의 형태로 작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효 수분은 이러면은 뭐죠? 모관수. 그래, 1번이 정답입니다. 모관수. 그 다음 109번. 공변세포의 기공이 열리는 조건이 아닌 것은, 자, 기공. 미스프린트죠. 자, 공변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양의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공이 열리면은 요 공변세포가 요렇게 돼서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공이 열리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랬는데, 공변세포의 팽압이 증가되면은, 마갑입니다. 마갑이 증가되면은 기공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공변세포의 K 플러스 농도가 증가한다. 이 말은 삼투압이 증가되는 거죠. 농도가 증가되니까 결국 삼투압이 증가됩니다. 삼투압이 증가되면 기공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당 농도가 증가한다. 세포의 당 농도가 증가된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용액의 역시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고, 농도가 증가되면은 삼투압이 증가되게 되고, 삼투압이 증가되면 기공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4번에 공변세포의 삼투압이 감소하면은 기공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팽압이나 삼투압이 증가될 때 기공이 열립니다. 그래서 기공이 열리는 것은 팽압이나 삼투압이 증가할 때 기공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런데 팽압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포 안에 수분이 가득 차면 찰수록, 수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팽압이 증가되어서 공변세포가 열려서 그걸로 정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투압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세포 내부에 용액의 농도가 짙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삼투압이 증가됩니다. 그러면은 공변세포의 기공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10번 문제. 장일식물만으로 묶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장일식물이다, 단일식물이다, 단장일이다, 장단일이다, 중일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몇 번 나오니까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기억해 보니까 장일이 나와 있고, 단일이 나와 있고, 중일, 요 세 가지만 특징적으로 내놨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자, 장일식물에 어떤 게 있느냐라고 쭉 보니까 추파맹류라든지 완두, 박하, 아주까리, 시금치, 양파, 상추, 당근, 감자, 양딸기, 해바라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장일에서 대표적인 거 시금치, 양파, 상추, 당근, 감자 이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묶음 중에서 장일을 골라라 하니까 리얼에 나와 있는 감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미음의 시금치, 그 다음에 비읍의 양파, 이거죠, 그죠? 그래서 시금치, 양파, 상추, 당근, 감자, 이게 대표적인 장일이다. 자, 그래서 11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2번에 목초의 하고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이런데 하고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온도가 너무 높아서 말라 죽는 게 하고입니다. 그래서 하고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서니까 이것은 고온, 건조, 그리고 뱅충해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죠. 4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113번 뱅충해에 대한 물리적 방제 방법이 아닌 것을 냈는데, 물리적이다라고 한다면 물을 댄다라든지 또는 소각을 한다라든지 열 처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게 다 물리적 방제입니다. 윤작을 한다라고 하면 윤작은 이거는 어떤 재배 기술적인 방법이죠. 재배 기술적인 방법에 의한 방제, 이건 갱종적 방제 또는 재배적 방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배적 방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 114번을 보면 토양 공기의 형성과 작물 생육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됐는데, 나무에 담았고 이번에 보니까 토양의 함수량이 많아지면 용기량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자, 함수량이다라고 하는, 자, 토양 속에 토양 공급, 일단 공급 속에는 수분이 차 있거나
아니면 공기가 차 있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함수량이다라고 하는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양. 함수량이 많아진다 이래서 함수량이 많아진다.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대로 공기가 차 있는 부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기가 차 있는 양을 용기량, 공기에서 용기량이라고 하는데 용기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함수량이 많아지면 용기량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함수량이 많으면 용기량은 줄어든다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용기량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이산화탄소 농도는 오히려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함수량이 많으면 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되냐면은 결국은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습니다. 물에 녹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함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20번 문제를 보면 토양 입단을 조성하는 것은 했는데, 자 여기서 칼슘의 이온과 나트륨 이온 이 두 가지를 볼 때 우리는 나트륨 이온은 오히려 입단을 파괴하고 칼슘 이온은 입단을 촉진한다 이랬죠, 그지? 그래서 입단 촉진. 자, 그리고 그래서 석회는 칼슘 이온을 가지고 있죠, 그죠? 석회는 칼슘 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단을 조성하는 것은 바로 칼슘 이온이고, 이런 칼슘 이온, 석회는 칼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석회를 시용한다. 4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입단을 파괴한다. 자, 그래서 칼슘과 나트륨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관련을 지어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로 쭉 넘어가서 130번 문제 한번 봅시다. 282페이지 130번 문제. 작물과 온도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4번에 보니까 작물의 생육과 관련된 것은 최적 온도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생육이 가능한 것은 최적 온도가 아니라 유효 온도입니다. 그래서 유효 온도는 최저 온도에서 최고 온도 사이가 유효 온도고, 그죠? 이 중에서 최적 온도는 가장 적합한, 생육에 가장 적합한 온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4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쭉 좀 넘어가서 286페이지에 143번 문제 봅시다. 143번. 자, 뿌리옥 박테리아의 주된 기능은 이랬는데,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중 질소를 고정하는 질소 고정 작용을 합니다. 이런 뿌리옥 박테리아를 우리는 근류군이라고도 하죠. 근류군. 자, 공중의 질소는 유리질소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리질소 상태로서는 작물이 직접 흡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 놓는 그러한 작용을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질소를 고정하는 질소 고정균에는 뿌리옥 박테리아, 근류군, 뿌리옥 박테리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조토박터라든지 아조토모나스라든지, 그죠? 뭐 이러한 등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4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144번. 엽록소 구성과 관련된 성분이 아닌 것은 이랬는데 3번의 질소와 4번의 마그네슘은 엽록소 구성원소고요. 2번의 FE는 엽록소 행성에 관여합니다. 그러나 1번의 SI는 규산은 이것은 관련이 없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쭉 좀 넘어가서 152번 문제, 289페이지에 152번 문제 한번 봅시다. 논토양의 토층의 분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는데, 논토양의 토층이 분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산화층과 환원층이 구분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논이 있으면 논에 이제 물을 대면 물 위쪽 이 부분은 산화가 이루어지는 산화층이고, 아래쪽은 산소가 빠져나가는 환원층이다. 그래서 이런 산화층과 환원층으로 구분되는 것을
토양의 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화, 토양의 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60번 문제 한번 봅시다. 291페이지 160번. 0.5% TTC 용액, TTC라고 하는 것은 테트라롤륨입니다. 그래서 TTC 용액 속에 배종자를 잘라서 침지했다, 담갔다. 담고 나면 약 2시간이 지나면은 발화력이 있는 종자의 색깔이 적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TTC 용액 속에 배종자를 종단시켜 담그면, 침지하면 약 2시간 정도 지나면 발화력이 센 종자는 적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발화력이 있는 종자의 색깔은 무슨 색깔로 변한다? 적색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68번 문제 293페이지에 168번 문제를 보면 TR율과 작물 재배의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이런데 TR율이라고 하는 것은 작물의 지하부 생장량분의 지상부 생장량의 비율을 TR율이라고 그런다. TR율이라고 하는 것은 작물의 지하부 생장량분의 지상부 그래서 토지 지면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의 생장량과 그 아래 뿌리를 위시한 그 아래 부분의 생장량의 비율을 TR율이라고 그럽니다. TR율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번에 질소 다용, 질소를 많이 사용, 질소 과다 사용한, 다용은 과다 사용하면 TR율을 크게 만든다. 그래서 질소를 많이 사용하면은 TR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말은 뿌리의 생장을 아주 억제한다. 이게 억제된다. 그래서 질소 과다는 뿌리의 생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뿌리의 생장이 억제되면 TR율이 어떻게 돼? TR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질소 과다 사용한 TR율을 높여서 불리하다. 자, 4번에 보니까 토양 통기가 불량하면 TR율이 어떻게 되겠는가 했는데 토양의 통기가 불량하다. 공기가 잘 안 통한다. 그리고 공기가 잘 안 통하면은 TR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토양 통기가 불량하면은 뿌리로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여서 지상부보다도 뿌리 생장이 더욱더 저해되기 때문에 TR율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TR율이 커져서 불리하다. 그래서 토양 통기가 불량하면 이것도 역시 뿌리 생장이 억제되겠죠. 뿌리 생장이 억제되면 TR율이 커지죠. TR율이 커져서 더 불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은 맞는 말이고 4번이 틀린 말이네. 그래서 잘못 설명한 거였으니까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다. 자, 이제 17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작물의 광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네. 1번에 작물은 보통 생육 온도까지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포화점이 높아지고 광합성 속도도 빨라진다 이랬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광포화점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온도와 광포화점 관계, 온도와 광과의 관계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그래서 온도와 광, 빛과 의 관계는 보완적인 관계다. 자,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광이 많이 비춰진 거와 비슷한 결과가 된다. 광이 많이 비춰진 거와 비슷한 관계가 된다. 그럼 광이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광포화점 자체가 오히려 낮아져서 광이 조금 더 세지면 탄소 동화 작용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그러한 광포화점이 나타나는데 그 광포화점이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리고요. 다음 이번에 CO2 농도가 높아지면 CO2 포화점까지는 광합성 속도가 증대되고 광포화점도 높아진다. 이런데 CO2 농도가 높아지면 CO2 포화점까지는
CO2 포화증까지는 CO2 농도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되죠. 그러나 CO2 포화쯤에 이르고 나면 그 이상 CO2 농도가 더 증가된다라고 하더라도 광합성은 증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광포화점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CO2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광이 조사된다라고 할 때 탄소 동화작용이 더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광포화점도 높아집니다. CO2 농도가 높아지면 광포화점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C4 식물은 C3 식물보다 광보상점은 더 낮고 광포화점은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생식물은 양생식물에 비해서 광보상점이 낮죠. 광보상점이 낮아서 결국 광이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자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해서 185번 문제 한번 봅시다. 299페이지에 185번 문제. 자, CC 연기 치한 용량이죠. C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토양 중에 점토 입자가 적으면 치한성 양이온을 흡착하는 힘이 강해진다라고 했는데 반대입니다. 이거는 점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CC가 커집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네요. 1번이 잘못됐다. 그럼 3번에 보니까 CC가 증대되면 NH4라든지 K라든지 CA 등의 유효 성분을 흡착 보유하는 힘이 커져서 비료를 많이 주어도 일시적 과잉 흡수가 억제된다. 이런데 다시 말하면 그만큼 흡착 보유하고 있다가 서서히 다시 말하면 비료의 효과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일시에 비료를 일시에 과잉 흡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성분들이, 그 비료의 성분들이 토양 속에 흡착되어 있다가 서서히 식물에 흡수되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비료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4번에 CC가 증가되면 토양 반응의 변동에 저항하는 힘이 커진다. 토양 반응의 변동에 저항하는 힘, 이게 완충 능력입니다. 완충 능력이 커지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18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191번. 이건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을 했겠지만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C4 형태의 작물. C4는 아열대 작물로서 옥수수, 사탕, 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옥수수, 사탕, 수수, 아열대 작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199번 문제, 303페이지에 199번 한번 봅시다. 광합성은 다음 식으로 요약된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 이래죠, 그지? 그래서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엽록소와 그리고 빛, 광, 그리고 인산이 또 필요합니다. 그 인산으로 인해서 ATP의 생성을 해내기 때문에 또 인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포도당과 그리고 물과 산소를 내놓고 ATP를 생성해내는 이러한 작용이 광합성입니다. 따라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엽록소, 광선, 그리고 인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3번 문제 304페이지에 203번 문제 한번 봅시다. 토양의 양이온 치한 용량이 증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가? 이런데 양이온 치한 용량이 증대하면 비료의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비료 성분의 용타를 짓고 비료가 오랫동안 비료의 효과가 지속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와서 209번 문제 한번 보죠. 306페이지에 209번. 작물의 하화 행성에 가장 영향력이 적은 것을 냈는데, 자, 작물의 하화 행성 아까 먼저 봤지만은
화행성에는 시엔율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식물 호르몬, 그 다음에 일장, 그 다음에 춘화 처리, 저온 처리, 춘화. 이러한 것들이 작물의 하와 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엔율이라든지 식물 호르몬, 일장 이런 것들은 영향이 있고요. 4번 공기 중에 습도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다음에 210번 문제. 양이온 치안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냈는데 양이온 치안 용량이 크면 클수록 완충 능력이 증대된다. 그 다음에 토양의 보비력, 비료를 보유할 수 있는 보비력이 증가된다. 그리고 비료 성분이 용탈이 적어집니다. 용탈이 적어지고 서서히 작물이 흡수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비료의 효과가 지속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양이온 치안 용량은 일반적으로 점질 토양에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점토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유기물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이온 치안 용량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213번 추락 현상이라 그랬죠. 그제? 추락 현상. 추락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가을에 배의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추락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이지 추고 가격이, 배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락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배의 수확량이 떨어지는 현상이지 추고가가 떨어지는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이런 추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노후화 답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망간이라든지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결핍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객토에 의해서 추락이 방지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3번은 1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220번 문제 309페이지에 220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비닐하우스 내에서 CO2 농도를 높여주었을 때 작물의 광합성 능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외부와 이렇게 비닐이 덮어져 가지고 외부 대기가 비닐하우스 내부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방해를 받고 있죠. 자, 그러면 비닐하우스 내에서 작물이 광합성을 일으킨다. 자, 광합성을 일으키려면 이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CO2가 흡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CO2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CO2 농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CO2 농도가 줄어들면 광합성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CO2 농도를 높여주는 CO2의 시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CO2 시비를 해준다. CO2를 이파리해주는 연면 시비를 한다든지 CO2 시비를 해주면 광합성의 능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22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310페이지 226번 문제. 이건 단편적인 문제인데 혹시나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기억에 담아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벼의 생육 최적온도. 그러니까 최저온도에서 최고온도, 유효온도고 그 중에 최적온도가 있겠지. 그래서 벼의 생육 최적온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30도에서 32도씨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에서 32도씨 정도다. 3번이 정답이다. 그리고 여름에 벼가 한창 물을 익을 때 이때 30도 정도의 온도가 돼줬을 때 벼가 잘 물을 익어서 아주 잘 생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26페이지에 226번 문제는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3페이지 237번 문제를 보죠. 벼의 출수를 촉진시키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랬는데 이와 같이 벼가 잘 생육해서 출수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30에서 32도씨 정도의 고온이 필요합니다. 고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벼는 단일 식물입니다.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고온 단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7번은 고온 단일 4번이 정답이다. 고온 단일.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245번 문제 한번 볼까요? 토양 중 유기물의 효과가 아닌 것은, 자,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될 때 미생물이 내놓는 점액물질에 의해서 입단의 행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유기물로 인해서 입단 행성이 촉진되고 그걸로 인해서 보수와 보비력이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완충 능력이 증가됩니다. 완충 능력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지온의 상승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45번은 완충력 감소했으니까 이게 틀린데요.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47번 문제, 316페이지 247번 문제 한번 보죠. 일장의 장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된다.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와가 행성된다 이 말이죠. 그치? 그러면 하와 행성에 일장의 장단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이건 무슨 식물이다? 중일성 식물이다. 중성 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중성 식물에는 어떤 것이 있다? 고추, 당근, 토마토, 샐러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중성 식물이다. 그래서 고추, 당근, 토마토, 샐러리.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 2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다음에 249번 문제. 광합성의 가장 유효한 광. 그러니까 굴광성 경우는 청색광이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적색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적색광 2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319페이지 259번 문제 한번 봅시다. 259번에 공중질소 고정작용에 관여하는 미생물군 이랬죠. 그죠? 이거 바로 질소 고정균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 그죠? 그 다음에 아조토박타, 그 다음에 아조토모나스,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리조비디움, 리조비움. 자, 리조비움. 그럼 여기서 나올 리조비움이 뭐냐면 이게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리조비움이 뿌리옥 박테리아고요. 그 다음에 아조토박타, 아조토모나스, 그 외에도 클로스트리디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자, 1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26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작물의 내적 균형이 지표인 시엔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랬는데, 시엔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에 시엔율은 모든 작물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엔율이 모든 작물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엔율의 경우에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273번 문제. 323페이지 273번 문제. 광포화점이 높고 CO2 보상점이 낮으며 광호흡도 적다. 광호흡이 적다라는 광호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어서 생산성이 높은 작물, 이게 바로 시포 작물입니다. 시포 작물, 옥수수, 사탕수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열대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4번에 있는 옥수수가 정답이다. 그래서 273번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